제가 좋은 건물 나올 때 네.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네. 연락 저부터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빌딩 셀러리입니다. 오늘은 오픈 채팅방으로 얘기들이 좀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2023년에는 뭐 빌딩을 사야 되냐, 네네. 말아야 되냐, 네. 뭐 이런 얘기를 주셔갖고 우리나라 지금 대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뭐 혹시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느끼기는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은 오른 다음에 6개월 변동금리니까 네. 그 상태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오른 상태에서 그만큼 내고 있고 떨어진 상태는 못 느끼죠. 아직까지는. 수치만 그냥 TV에서 보고 있고. 예, 대출 금리가 조금씩 올 초부터 이제 내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작년 말에 이제 빅스텝 0.5%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 0.75, 0.75 계속 올리다가 0.5를 올리고 나니까 이거 스텝을 좀 적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더 많이 올리게 되면은 뭐 기업 부도 위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올 초부터 이제 내렸는데 지금 뭐 미국에서 2월 2일 날 기준금리 발표를 했는데 이때는 0.25 베이비 스텝으로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바지 들어간 거 아니냐, 금리가 이제 정점에 다가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올해 3월 23일 날 미국에 다시 한번 기준금리 발표가 있어요.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 스텝으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베이비 스텝이냐 아니면 뭐 금리는 안 올릴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늘이 2월 21일인데 3월 달에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다 보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고 안 하게 되면은 조금은 이제 관망 추세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 시점에서 빌딩 매입을 만약에 하신다면 뭐 미국에서는 3월 23일 날 이제 뭐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 갈 수도 있고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빌딩 가격은 지금보다 뭐 확 떨어지거나 조금씩 떨어지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지금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 같고요. 네네. 만약에 베이비 스텝 0.25%구나 아니면은 뭐 안 올린다면 빌딩 가격은 이제 많이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2월 18일 날 BOA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 마이클 카벤이라는 사람이 0.25%씩 3번 정도 올릴 예정이라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의 최종 금리가 5%에서 5.5%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준금리가요? 예. 지금 현재는 4.75%거든요. 그러니까 5에서 5.5% 사이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3월 23일 날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 스텝을 한다고 하더라도 5.5%까지는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감당 안 되겠는데 그 정도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 정도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올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 간다라고 하면은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아파트 경기도 서서히 좋아지고 있고 주택 경기나 실물 경기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를 올려버리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상승하기는 쉽진 않죠. 무섭네요. 그렇죠, 무섭죠. 예. 작년 하반기에 미국에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2021년이나 2022년도에 80% 90% 대출을 받아서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샀다가 나중에 이제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제 팔아야지 했는데 금리가 너무 올라 버리니까 사람들이 안 산다. 예. 지레 겁을 먹고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오르니까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산 가격보다 싸게 던지신 분도 계시고 건물을 사서 신축해서 팔려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싸게 던진 분들 계세요. 근데 이제 작년 말에 끝나고 이제 올해 초부터는 뭐 우리나라 금리를 계속 조금씩 내리다 보니까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급매물이 있질 않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유튜브에 얘기를 했듯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빌딩 가격이 떨어지는데 첫 번째는 금리고 두 번째는 공실률이에요. 금리가 하도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예전에 뭐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한전채가 7% 8%까지 갔잖아요. 네네. 한전채 같은 경우 공립인데 그게 뭐 부도날 위험은 없잖아요. 네네. 그런 게 이제 뭐 7% 8% 갔으니까 그때는 너무 위험했던 거고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조정하니까 지금 이제 괜찮겠네라고 해서 금매물들이 많이 들어간 상태예요. 저희가 동영상 촬영했을 때만 해도 금매물이 좀 있어요. 네, 좀 있었죠.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르니까 급하게 내던진 거죠. 그런 문의 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뭐 금매물 있냐? 그런 문의들은 많이 오죠. 지금 현재는 금매물은 다 소강된 상태고요. 팔리거나 아니면 다시 잡아 넣거나 안 판다고. 그렇죠. 아니면 금액을 올리거나 우리가 이제 IMF도 겪어봤고 리먼 브러스 사태도 겪어봤고 조금만 버티면 가격 올라갈 텐데라는 생각 때문에 원래는 이제 금매물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금매물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다 관방 중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아파트와 다르게 빌딩은 아파트보다 이제 돈 좀 많은 사람들이 여유 자금 있는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파는다 보니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지금은
금매물 다 소강된 상태다 보니까 2022년 한 7월달, 8월달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어요. 7, 8월 수준이면 어느 정도예요? 그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한 2번 정도 올린 때요.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는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먼저 올린 상태였고 미국에서 갑자기 1%에서 1.75% 올리고 그리고 또 0.75%또 올리다 보니까 2.5%로 같아진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올려봤자 우리는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저렴한 매물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뭐 많이 저렴한 매물들은 안 나왔어요. 그때 당시로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파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빌딩도 마찬가지로. 야, 그렇죠. 빌딩 가격이 이제 그렇게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매물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러면 보통 뭐 A급, B급, C급 있으면 A급 제일 싼 것들이 다 팔리면 그다음 B급이 이제 A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강남 쪽이 높았을 때는 언제예요? 그거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 하기 전에 1%에서 1.75%, 그다음 1.75%에서 2.5%까지 자이언트 스텝 2번 올렸었잖아요. 네네. 그 전 자이언트 스텝 하기 전에는 가장 높았을 때요. 그때가 아마 2022년 5월달 정도. 그때는 뭐 샀다라고 하면은 뭐 이 두세 달 있으면은 뭐 보통 매입을 하게 되면 5% 정도 취등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 가격 올리다 보니까 두세 달만 지나도 이거 잘 샀네? 또 하나 또 사야겠다. 금액이 계속 오르는 시기예요. 어쨌거나 그때 팔았던 사람들이 좀 더 낫네요. 안 판 사람들은 근데 그때 만약에 안 파셨어도 빌딩 자산, 뭐 부동산은 계속 올라가니까 강남 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강남 쪽은 솔직히 급매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매물들이 다 팔리고 나면은 이제 뭐 급하지 않은 건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강남 쪽에도 지역명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무슨 동에는 죽었다가도 지금 임차인들이 막 다 들어와가지고 또 장사를 원활하게 하고 있고 이러니까 뭐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시점에 만약에 빌딩을 사라 마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 금리를 이제 5%에서 5.5%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중은행에서 5년 국고채 금리가 2%대로 보고 있어요. 시중은행에서. 그 말은 뭐냐면 5년 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인데 2%대로 떨어질 것 같다는 예상을 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 시장보다 주식시장이 크고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더 크죠. 근데 채권시장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매일매일 채권 금리가 나오거든요.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올해까지 이제 금리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내년까지 올린다든지 하더라도 언젠가는 떨어질 생각을 갖고 있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50억짜리를 매입을 한다고 하면 30억을 대출받는다. 그럼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한 3% 정도 이자를 생각하거든요. 작년 초반 같은 경우 그랬으니까. 네. 그럼 만약에 5%대로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2% 정도 갭이 생기잖아요. 5%다 보니까 2% 갭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만약에 30억에 2%면은 뭐 한 달에 이자가 한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만약 2년 3년이면 1억 2천에서 1억 8천 정도 돼요. 그 정도 내가 현재 건물 빌딩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이자를 더 내고 지금 매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그만큼 저렴한 물건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좀 더 기다리는 거죠. 지금은 미국에서 기준금리 얼마까지 올릴지 현재는 모르는 상태이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한 2년 3년 후까지 내가 뭐 한 2% 정도 더 낸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지금 현재 매입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매가 아니더라도 네, 그렇죠. 지금 현재 금매는 없어요. 지금 현재 시세보다 좀 저렴한 물건을 뭐 1억, 아니 뭐 2억 정도? 뭐 1억 2천에서 1억 8천. 만약에 50억짜리 건물이라면 지금 사는 게 그래도 현명한 판단일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 대신 뭐 3월 23일 날 미국에서 뭐 금리를 이제 미친 척하고 좀 더 올릴 수도 있으니까 잔금 기간은 충분히 한 3개월 정도 넉넉히 가져가고 내가 조금 더 저렴하게 사면 훨씬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얼마 준비돼 있어요? 예? 공동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아, 그렇죠. 공동 투자 해야죠. 사셔야 된다. 예, 지금 사야죠. 제가 좋은 건물 나올 때 네.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네. 연락 저부터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관망하는 지금 추세니까 물론 선택은 본인 몫이네요. 이것도 지금도. 그러니까 내가 뭐 그만큼의 위험을 뭐 감당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시는 거고 안 되면 나중에 좀 더 보신 다음에 매입을 하시는 거고 근데 만약에 3월 23일 날 베이비 스텝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더 올릴 수도 있겠네요. 빌딩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금리는 더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보통 5에서 5.5% 미국의 기준금리 그 정도 생각하니까요. 내가 돈 있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빌딩을 살려고 했다면 만약에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발로 한번 뛰어봐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뭐 아파트 청약이 요새 핫해요. 그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1주택자 그리고 조건이 안 되는 청약의 그 점수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핫해서 줍줍하고 있다. 아, 예, 그렇죠. 아파트가 완판되고 있고
그 코스피도 이제 2,200까지 떨어졌다 다시 2,400까지 올라오고 코스피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근데 옛날에도 그랬다시피 무서울 때 없는 사람들은 못 샀어요. 1주택자나 아니면 투기성이 좀 있다고 해야 되죠. 그건 약간 한 채 더? 지금 이때 난 주워야 돼라고 하는, 어차피 난 자격 안 되니까 청약으로 안 되니까 일반 분양할 때 미분양 될 때 주워야 돼 했던 사람들이 다 돈 벌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원래 1, 2월 달은 원래 빌딩 거래가 많이 일어난 시기는 아니에요. 3월, 4월 봄이 되고부터 빌딩 거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전에 서둘러서 매입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강남 쪽으로? 그렇죠. 제가 지금 좋게 보는 쪽은 강남 쪽도 있고요, 홍대 쪽도 있고 성수 쪽도 있고 이 세 군데는 그래도 계속 핫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홍대도 간판 여러 개 달린 거 봐야 되나? 홍대도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빌딩 셀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